사라진 개발자들. 알려지지 않은 치열했던 여성 애니악 개발자 6인의 이야기. 캐시 클라이먼 지음, 이미령, 김태곤 옮김, 한빛미디어 출간. 문이 열리다.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여성들의 새들 슈즈가 대리석 위에서 삐걱거렸다. 무어스쿨 전기공학부의 학생과 교수는 전부 남성이었고, 이 여성들은 복도를 지나가거나 그중 일부가 근무했던 미분 해석실에 들어갈 때 괴롭힘, 추파, 놀림을 받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도가 조용했다. 군의 탄도 궤도 문제 해결책 프로그래밍을 맡은 6명의 20대 여성 베티, 진, 케이, 프렌, 말린, 루스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양쪽으로 열리는 거대한 문 앞에 멈췄다. 표지판에는 제한구역이라 적혀 있었다. 이들은 지난 석 달 반 동안 강의실, 대기실, 그리고 용도를 변경한 근처 남학생 클럽 하우스에서 다이어그램을 공부하고 사용법을 연구하며 제한된 문 뒤에 있는 컴퓨터를 익히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자신들이 프로그래밍할 컴퓨터를 실제로 보는 특권은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었고 접근도 금지되어 있었다. 적어도 지금까지. 때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한 지 거의 석 달이 지난 1945년 11월 중순이었고, 허먼 골드스틴 대위가 근엄하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이들 앞을 걷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2층 강의실에서 작업 중인 이들을 소집했다.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고, 이들은 전자식 숫자 적분 및 계산기, 그 위대한 애니악의 45개 유닛 전체를 마주했다. 지난 석 달 동안 애니악을 공부했건만 애니악 스위치, 와이어, 케이블을 직접 만져보고 싶다는 요청은커녕 애니악을 언제 볼 수 있을지 묻는 것조차 반쯤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 덕에 허먼을 따라 강의실 밖으로 나왔고 넓은 계단을 지나 1층으로 내려왔다. 마치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았다. 일렬로 줄지어 서 있는 높이 2.4m, 너비 60cm의 검은 강철 유닛이 이들을 내려다봤다. 유닛은 왼쪽에 16개, 안쪽에 8개, 오른쪽에 16개가 놓인 커다란 U자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바퀴가 달린 네모난 유닛 3개가 방 안 곳곳 엉뚱한 장소에 서 있었고, 나머지 유닛 2개, IBM 카드 판독기, IBM 카드 천공기는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다. 제대로 살펴보고 싶은 호기심에 그들은 가로 9m, 세로 15m의 넓은 방안을 돌아다녔다. 모든 유닛은 기술자들이 후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벽에서 떨어져 있었다. 몇십 센티미터쯤 되는 애니악의 두께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거대한 U자를 점검하고
유닛과 스위치로 살펴봤다. 이 거대한 컴퓨터는 1초에 덧셈 5,000번 또는 곱셈 500번을 수행한다. 나눗셈과 제곱근 계산을 번개처럼 빠르게 완료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감동적이었다. 에어컨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음에도 진 공간에서 나오는 열이 느껴졌고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 당시 애니악을 만드는데 20만 시간 이상이 걸렸고 오늘날 700만 달러, 하나로 약 85억 원에 해당하는 50만 달러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들었다. 도면과 다이아그램으로 면밀히 공부한 기계임에도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건 초현실적이었다. 애니악에 흠뻑 빠진 이들은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방을 돌아다녔다. 선임 관리자인 허먼 골드스틴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네 라는 명령과 함께 공상에 빠져있던 이들을 현실로 데려왔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들은 감탄하며 두리번거리거나 미처 보지 못했던 10여 명의 사람이 방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에는 젊은 애니악 기술자,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 몇 명과 허먼의 아내 아델도 있었다. 아델은 이들이 처음 군 업무를 시작했을 때 몇 명에게 탄도 궤도 계산을 가르친 수학자였다. 이 여성들이 그해 여름 짧게 만났던 뉴멕시코 군기지에서 온 두 남성, 스탠리 프랭클 박사와 니콜러스 메트로폴리스 박사도 거기에 있었다. 허먼은 방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업무를 배정했고 이들은 애니악 유닛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메트로폴리스와 프랭크는 유닛 전면에 있는 금속 투입구로 밀어넣을 수 있는 작은 종이 쪽지를 나눠주었다. 지금껏 기술자들은 제곱표나 세제곱표 같은 사소한 문제로 애니악을 테스트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테스트할 새로운 문제는 아무도 설명한 적이 없었고 거의 기계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 같았다. 모두가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사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허먼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손을 들었다. 이제 그 손의 지휘에 따라 모든 사람이 컴퓨터 곳곳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22kg짜리 숫자 트레이를 제자리로 들어 올릴 것이다. 젊은 여성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지금껏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충분히 열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었다. 3년 이상 해왔던 모든 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애니악 작업에도 임할 것이다. 지금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투박한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고 막사에서 자유토론이라고 부르는 회의를 열고 애니악 유닛을 배우기 위해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빌린 공간에서 가늘게 뜬 눈으로 거대한 다이어그램을 꼼꼼히 뜯어보는 일을 함께 해왔다. 심지어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방법도 스스로 깨친 이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여성 수학 전공자 묵후함. 1942년 6월 2일 날이 흐린 화요일. 22살의 캐슬린 K 맥널티는 필라델피아 대교구 보좌주교인 휴 엘 램 신부가 수여하는 수학 학사 학위를 미소와 함께 받아들었다. 갸름한 얼굴에 보조개가 있던 그녀에게는 눈동자 떨림증이 있었다. 필라델피아 북서쪽 끝 위사이콘강을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한 카톨릭 여자대학교인 체스트넛 힐 대학교의 졸업식이었다. K는 107명의 졸업생 중 한 명이었다. 졸업식은 테니스 코트 근처 야외에서 진행되었고 로체스터의 제임스 커니 주교가 총장 연설을 했다. 그날 K의 단짝 친구 중 한 명인 프랜시스 프렌 빌라스는 국립 카톨릭 학교 출판인 협회상, 학생 교수 황금 열쇠상, 과외 활동에서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한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카파 감마 파이 인증서를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다. K는 프렌이 학급에서 똑똑한 축에 속한다는 걸 알았다. 두 사람 다 학위를 손에 쥐고 가족들을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의 다음 장이 열리고 있었다. 젊은 미국인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평범치 않은 시절이었다. 같은 날 열린 펜실베니아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미 군에 입대해 현재 부재 중인 젊은 남성들에게 수여된 학위는 73개였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가 다른 지역 졸업식 사진 위에 게재한 전쟁 중에 세상으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이라는 표제 속 졸업생에는 프렌과 K도 포함되었다. 1941년 졸업생을 위해 출간된 펜실베니아 대학교 여성 영감인 여성 대학생 기록은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쟁은 전 세계의 큰 슬픔이었다.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갔다. 조국의 고립을 원할지언정 공감 능력까지 조국의 국경 안에 가둬둘 수는 없다. 우리의 눈은 유럽에 있고 유럽의 총은 우리의 심장을 저격한다. 우리 모두가 가진 이성적인 사고는 이러한 성숙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였다. K와 프렌은 체스트넛 힐 대학교 학급에 있는 단 3명의 수학 전공자 중 2명이었다. 나머지 1명인 조지핀 벤슨도 이들과 단짝 친구였다. K가 수학을 선택한 이유는 수학이 쉽고 재미있어서였다. 지도 교수는 대학에 입학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녀에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다. K는 바로 수학이라고 답했다. 그녀에게 수학은 어렵지 않았다. 제게 수학은 머리 쓰는 일이 아니었어요. 수학은 그냥 풀 수 있는 재미있는 퍼즐이고 항상 답이 있죠.